그러면 이제 권력의 병리학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티 이은경 박스키입니다. 네, 1부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정책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재청구하는 결핵에 대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교도소 상황은 소비에트 연방이 분열된 직후인 1991년에 정치 경제적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핵 관리 체계가 급격히 약화되었고 몇 개월치의 의약품과 주사기, 마스크 등 소모품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할 필름조차 부족했고 교도관 및 의료진의 임금도 미지급한 상태였고 이 중 일부 의료진은 다제내성 결핵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책에서는 세르게이 코발류프라는 수감자가 러시아 교도소에서 겪은 일에 대해서 더 말을 해줍니다. 이제 그는 재판을 기다리느라 1년 이상 수감되어 있다가 재판이 끝나고 교도소 병원에서 결핵 확진을 받고 수감자를 치료하는 결핵치료소 블라디미르 치료소에 이송됩니다. 첫 치료 후에는 2년 동안 상태가 좋았지만 이제 형기 나머지 기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의료진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3년 후에 증상이 재발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정확한 치료법대로 결핵 치료를 받긴 했지만 두 번째 감염 때에는 치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다제 내성균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다제내성 결핵균이 발생한 이유는 부적절한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의약품도 부족한 열악한 상황이었고 장기간 불규칙한 계획성 없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성 결핵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치료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그건 러시아의 사회적 불평등 때문인데요. 우선 이 다제내성 결핵균의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핵균은 2차 치료제를 사용해서 2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약제의 효과는 1차 치료제보다는 덜하고 독성은 더 강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2차 치료제를 사용할 여력이 안 돼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수감자를 격리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교도소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석방을 시켜서 오히려 사회로 이러한 균이 확산되는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르게이 체포 이후 10년 동안 결핵 발생률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자 사이 전파 때문에 교도소 사망의 주요 원인은 결핵이고 수감자 약 11만 명이 활동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보이고 4분의 1은 다제내성 결핵이라 합니다. 그럼 이런 치료하지 않은 다제내성 결핵은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구호 활동 그룹 중에서 다제내성 결핵균을 치료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페루 리마 빈민 지역 구호 중에서 한 활동가가 다제내성 결핵균에 감염돼서 사망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가 활동했던 빈민가 주민들에서도 내성균이 감염되어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제 이들은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1차 치료제에다가 이제 사이클로세린과 카프레머신 등 2차 치료제를 포함시켜 봤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이제 성공적이었고 이런 운동을 더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비싸서 이제 기부금에 의존해야 했을 만큼 이 사업을 하기에는 지원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사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2차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국제적 교도소 개혁 활동가에서 이제 사회에 다제내성 결핵균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도 못하는 마당에 수감자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이제 수감자들이 굶주리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식량을 공급했었고 이 덕분에 사망률이 급감했긴 했지만 사실 결핵에 대한 완치율의 변화는 미비해서 이걸로 봤을 때 결핵균에 치료하려면 식량보다는 이제 2차 치료제라는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법원과 사법 제도도 이제 러시아 연방 교정 당국이라는 곳에서는 사실 이 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법원과 사법제도 정부의 부패 때문에 이런 결핵을 치료 못하는 게 되었고 그 이유가 이제 보건 의료 역량이 약화되어서 이제 이러한 치료를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사회관계망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이 작가는 구조적 폭력이라 말하고 이 사례에서 구조적 폭력은 국제보건정책이 이제 비싼 다재내성 치료 비용이 경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세이르게이처럼 약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2부는 박석기 군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챕터가 이제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제 약세 내성 결핵에 관한 사례를 위주로 다뤘다면 제가 다룰 챕터에서는 이런 이제 결핵이 창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사례에서는 이제 교도소를 중심으로 이제 결핵이 창궐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봅시다. 결핵이라는 병은 일단 공기 감염이 되는 병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비말핵 감염이라고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과정에서 이제 결핵균이 들어있는 입자가 공기 중에 나와서 이제 감염되는 그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제 감옥이라는 환경이 이런 결핵이 유행하기 너무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기가 잘 안 되고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감옥의 특성이 이제 감옥에서 이런 결핵이 좀 많이 확산되게 하고 심지어 이제 감염이 돼도 숙주의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게 잠복 결핵에서 이제 활동성 결핵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감옥이라는 곳은 이제 수감자들에게 충분하게 뭐 잠을 자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영양 상태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제 면역 억제 질환인 HIV까지도 좀 많이 유행하는 곳이라서 이제 그 잠복 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나타나기 더욱 쉽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감옥 내 결핵 유병률은 이제 그 나라 전체 평균의 5에서 10배, 유행시는 이제 100배까지 이제 나타난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 문제는 이런 이제 감옥에서 이제 감염된 수감자들이 이제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감옥의 결핵 관해서 기존 연구들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왜 근본적인 그 개선이 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결핵의 완치율이 낮은 이유에 관해 가지고 이제 막 저비용의 운영이 문제다. 그냥 비용이 없다는 게 문제다. 아니면 이제 수감자들의 좀 심리적인 문제. 이 사람들이 막 약을 잘 안 먹는다. 막 서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화적 특성, 이 수감자들이 막 그 결핵약을 일부러 결핵 걸린 척해서 결핵약을 받아가지고 그 결핵약을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이 막 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이렇게 좀 오해들, 약간 현장에서 직접 일했던 필자 같은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논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적이었어요. 그 감옥 결핵, 특히 이제 감옥 결핵이 이제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수감자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좀 감동 높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이제 근본적으로 감옥 결핵의 해결을 힘들게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976년 수감자가 이제 10만 명 중 15.4명 정도가 이제 결핵의 유병률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1986년에 그 10년 사이 거의 이제 105.5명으로 이제 10배 가까이 이제 심한 곳은 10만 명당 400에서 500명 막 그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에 관해서 막 질병예방센터 경고를 무시했다던가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졌다던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레이건 부시 정부의 당시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그 이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도대체 이 정책이 뭐길래 막 이렇게 결핵을 막 유행시키냐? 추진 정책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막 당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결핵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소국권 같은 경우 결핵 유병률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USML이 그런 데서도 잘 안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막 당시 중요 질환이 좀 아니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핵 관련 예상을 이제 대폭 삭감해 버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 약간 지금도 문제긴 하지만 큰 문제 중 하나였던 마약 밀매와 중독 관련해서 이를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마약을 완전 다 때려 부수겠다. 그래서 그 마약 관련 밀매자들 막 다 잡아들이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결과 이제 국내 예산을 삭감했으니 당연히 이제 결핵관리 인프라는 당연히 폐지가 됐겠죠.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감자 수 폭증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마약 관련 있는 사람들 다 그냥 감옥으로 보내버리니까 수감자 수 거의 관련 수감자 수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10만 명 가까이 잡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미국 교도소에 이제 수용 한계를 좀 초월하게 되었고, 그래서 막 그 수용 인원 넘게 이제 그냥 꾸역꾸역 이제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제 HIV랑 결핵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HIV랑 결핵이 대유행했지만 이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는 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뭐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이런 것만 그냥
그 대충 이제 하다 보면 결핵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6개월 간격 이제 꾸준한 복용이 필요한데 이런 치료 감독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결핵 그 치료약에 적응해버린 이제 내성 결핵균이 증폭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 피해는 공동 주거자 시설을 이용한 가난한 흑인 남성들에게 침각했는데 이 정책점과 대비해서 이제 1,500%라는 증폭했다는 이런 믿기 힘든 발병률을 기록하면서 이 정책의 폐해가 사회적 약자한테 좀 가장 심각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당국은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대책을 나눴습니다. 그 전염병 확산 통제 지침을 이제 다시 세우고 교도소의 수용 인원 상한선 지정을 통해서 인구 밀집도를 줄이고 그리고 결핵 환자의 격리를 강화했으며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내성 결핵을 잡아내기 위해서 균배양 및 이제 약제 불수성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뒤늦긴 하지만 이런 대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청난 지출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1980년 이제 결핵 예상 삭감을 위해서 2억 달러를 절약했다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결핵을 잡기 위해서 10억 달러 넘게 소요했고 근데 문제는 이 돈뿐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막 죽어간 사람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막 가난한 주로 노동자 계층 쪽이 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제 많은 인명들이 이제 결핵의 고통 속에서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미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앞에서 이미 발표한 러시아를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번. 앞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사례 설명을 해주셨으니 이제 좀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경우 이제 1990년 그 인구 10만 명당 27명 정도 결핵이었는데 2년 사이 이제 10만 명당 50명으로 계속 한 2배 정도가 2년 사이 뛰었고 이제 이후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근데 그 이유에 관해서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되면서 광범위한 사회 기반 붕괴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다? 그럼 공산국가 저희 생각엔 그냥 막 공산국가가 무너졌다? 그래서 자유국가로 좀 바뀌었다?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이게 사회 기반이 붕괴가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이 배경이 문제가 되는데 20세기 말 들어서 이제 자유화 물결이나 이제 일부 공화국들의 독립 열기에 이제 소련 연방 내 이제 공산당의 장악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 혹시 보수당은 이제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이제 쿠데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막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가면서 1991년 갑자기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근데 이런 해체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좀 급작스러워서 이후의 벌어질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련의 화폐 단위가 이제 루블이었는데 이 루블이 해체가 되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좀 막강했었던 경쟁력이 있었던 중공업 산업이 이제 해체를 통해서 좀 쇠락하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1인당 GNP가 이제 9,300 달러 정도였는데 2년 사이 거의 막 576달러, 오타가 아니고 진짜 576달러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의 5% 수준까지 급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의 돈이 없어지자 가장 먼저 이제 뭐가 끝장나냐? 가장 먼저 복지제도가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무상의료제도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돈만 있는 사람들만 치료를 받게 되면서 사회 불평등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치료도 못 받는 이제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막 장발장형 범죄라고 같은 거 있잖아요. 어쨌든 빵 살기 위해서 굶주려가지고 빵을 훔친다든지 막 이런 식의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제 수감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러시아의 교도소는 가뜩이나 막 돈도 없어가지고 예산도 줄었는데 이런 엄청난 수의 수감자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수용 인원의 상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포화된 교도소는 역시 결핵의 대유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미국, 러시아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핵의 치료에 있어서 비용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은 결핵에 투자되는 돈을 낭비라 생각해서 예산을 2억 달러 감축했다가 이후 10억 달러 넘는 돈을 이제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이 되기 전에 저희 코로나 때도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게 더 퍼지기 전에 먼저 예방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위해서 이제 2차 약제가 비싸다고 이제 그냥 앞서 말한 것처럼 그냥 1차 약제만 때려 박는다? 약간 이런 것은 진정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가 이제 모두 수감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결핵이 대유행하게 됐었죠. 이렇듯 이제 수용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다 수감시켜버리는 정책, 이런 형사사법적인 문제도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인식의 문제입니다. 필자 여기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 그리고 말이 쉽다, 막 비현실적이다, 결핵의 치료가 막, 그 다음에 돈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치료를 포기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식부터 버리는 것이 이제 그 필자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필자는 주장합니다. 결핵에 걸린 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환경부터 이들을 옮겨 제대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치료를 이들을 옮겨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것. 근데 이게 막 말이 쉬워 보이지 되게 어렵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거 말이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의 협력,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자가 말합니다. 다진해성 결핵은 분명히 치료 가능한 병입니다. 저희도 이제 다진해성 결핵 걸렸다고 죽지 않습니다. 실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실습을 돌다 보면 호흡기내과에서 이런 결핵 환자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절대 이제 이 결핵으로 막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되게 고령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절대 막 수감자들, 막 젊은 연령의 사람들이 죽을 병이 아닙니다. 다진해성 결핵으로. 분명히 치료 가능한 병이기에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이제 결론을 이제 말하자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분명 그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벌 중에 이제 결핵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핵은 이들을 질병의 위험에 이제 그냥 놔두는 것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국가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다진해성 결핵에 대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교도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주장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제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세계 인권 선언에 완벽하게 반하며 인권 위에 돈이 있다라는 것이랑 같은 이제 주장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수감자가 가난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병, 고칠 수 없는 병, 어쩔 수 없는 병,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이제 이런 교도소의 결핵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담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좀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가장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수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술이나 치료제 보급이 필요하다, 필자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챕터의 핵심을 좀 한 문장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수감자들은 이제 죄에 대한 처벌로서 교도소에 가는 거지, 결핵이라는 처벌을 받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자 인권으로 생각하고, 범죄자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이제 서머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머리 이제 일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일부의 내용은 1차 치료제가 듣지 않는 다재내성균이 만연해 있는데도 이제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는 문제로 2차 치료제 사용을 막고 있는 이제 러시아의 상태를 보여줬고, 사실 이렇게 효과가 없는 치료법을 사용하는데 비용 효율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걸 사용하는데 효율을 못 얻는다는 문제가 모순이고, 이 사례는 이런 보건경제학과 보건정책에 접근할 때 효율성을 위해 형평성을 포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생기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효율성이 아니라 보건과 인권에 입각하여 문제를 접근해야 하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2부를 이제 요약해보자면은, 감옥은 이제 결핵이 전파되기 되게 쉬운 환경이죠. 이로 인해 결핵이 이제 처벌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를 불가피하고 치료가 어렵다, 수감자들의 잘못이다 등 책임을 돌리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결핵이 유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기반의 붕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교도소 결핵이 이제 치료제도 있고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이런 구조적인 폭력이 이를 불가피하다, 이제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제 교도소의 결핵을 치료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